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어제 일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행권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소식이 터졌습니다. 금융권은 이렇게 휴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만큼 돈의 흐름이라는 게 단 1초라도 막히게 되면 그대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자칫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되면 이건 그냥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은 24시간 365일 안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빛의 속도로 회전하는 시장 회로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시중은행이 연달아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연쇄적으로 그대로 쓰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확실히 미국 은행권 위험 신호는 여전히 진행형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했던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궤적이 그 다음 회차에선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이미 은행권에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동결로 시작해서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시중은행 금리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날아가는 활의 화살촉이라 볼 수 있죠. 향후 궤적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미세하지만 아주 육중한 무게중심을 가진 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5대 시중은행이 1년 7개월 만에 극적인 태세 전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보여줬던 횡보가 작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갯벌의 조개 죽기 시기였죠. 그냥 수익이 온 천지에 널려 있을 정도. 그렇게 외부에서 금리를 알아서 그것도 고강도로 올려주니까 은행 수익은 엄청난 특수를 누리게 됐고요. 2022년도는 아마 역대 은행권의 최대 수익률을 찍는 한 해가 되었었죠. 그러니 자체 성과급 잔치라는 대환장 파티가 눈의 가시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고강도 금리 인하 조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들어서 마지못해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려야 하는 시장의 논리대로라기보다는 균형의 논리에 맞춰야 하는 분위기에 밀려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은행 자체가 늘 두세 수를 앞에 두고 돌을 던지기 때문에 향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세, 그리고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 추세여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보합세와 더불어서 더 이상 시중은행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태세 전환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는 결국 5월을 기점으로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바로 1년 7개월 만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최저 3%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게 그때그때 변동하는 변동금리 추세가 아니라 혼합형 고정금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하단금리 기준으로 보면 1.4% 정도가 더 내려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시중 5대 은행 금리가 극적으로 변하게 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채 5년물 금리, 이게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죠. 4%대에서 3%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기존 4%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추세가 3%대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9월 이후로 주담대 금리는 최저점을 찍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빡빡한 금리 상황이 이젠 확실히 이완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죠. 2021년 9월 주담대 고정금리가 3.2% 정도였는데 이번에 시중은행이 주담대 고정금리를 3.6% 정도 내렸기 때문에 거의 극강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랐던 금리 버블은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서울 정비사업단지, 특히 대규모 분양이 시작되는 곳들 중심으로 많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급지는 중도금 대출이 전액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부분에서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대규모 정비사업단지에서의 분양 역시도 확실히 칼을 갈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권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PF가 아주 디테일하게 위기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제2금융권만 건전성을 확보해낼 수 있다면
5대 시중은행 대출 부분은 그리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이죠. 그래도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본인 자금 파이에서 엄청나게 커져버린 대출은 가급적 체크를 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담대 외에 중요한 게 새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출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지금 전세가가 떡락을 이어오다가 최근 가까스로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주담대 금리와 연동해서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임대 환경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전세가, 최근에 빌라왕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던져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다행스럽게 4%대를 고지고대로 유지하다가 결국 3%대를 찍게 됐다는 얘기죠. 일단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되는 데는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신용대출 금리도 4.6% 정도에서 3%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아무튼 지금 대출 상황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수요층은 따라붙게 될 거고요. 어찌 보면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3월 달만 해도 부동산 조정기가 여전히 계속되는 추세에서도 18조 정도로 1년보다 거의 90%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을 앞지르게 되면서 가계대출은 급격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조심 하면서도 틈새를 찌르는 전략으로 때론 속도감 있게 서둘러서 치고 빠지는 자금 전략 세우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당장에선 청약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대출 규제 완화가 된 시점에서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확실한 자금 동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겐 상당한 일시적인 기회의 문이 열린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고정금리 쪽으로 몰아야겠죠. 올해 인터넷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에서 포털로 열어놓게 돼서 이게 금리를 갈아타는 데 상당히 편리해졌고요. 확실히 기존 대출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 쪽으로 세팅을 해 나가시는 것이 향후 금리가 다시 그 궤적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모저모 여러분의 대출 상태 그리고 향후 대출 전략 잘 짜셔서 꼭 새 집으로 진입하는데 위험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일요일에도 금융권은 쉬지를 않습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이번 달부터 시작될 서울 수도권에서의 대형 청약 기회 잘만 활용하면 정말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지름길을 찾아서 쫓아 들어간다면 해법도 나올 수 있는 요즘이 되겠네요. 이번 한 주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